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통 1시간 이상씩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씩 하고 이제 4번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도 아마 세 번째 시간에서 끝날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잠깐 끊으실 수가 있는데 실강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한 2분인가 3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원에 와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아까 강의를 했던 부분에서 좀 실수를 했던 부분이 아까 델타 F는 마이너스 KG분의 델타 P를 가지고 계산할 때 아까 0.63 나왔던 부분이 제가 그냥 곱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K는 델타 F분의 델타 P에서 이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데 이 델타 F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자리만 바뀌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그냥 델타 F는 마이너스 K의 델타 P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자릿수가 바뀌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 KG가 44.44였고 합성값이 이 앞에가 마이너스고 P가 마이너스 2.8만큼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얘가 0.6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6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7, 8 부분이 아까 여기서 주파수 제어 원리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그 AFC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하나, 둘, 셋 뭐 부조작용 요거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 주파수 배열 장식에서 요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얘하고 얘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사실 요 6-3에 송전선 씨를 무시했을 때하고 고려했을 때 계산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걸 알기 위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면 6장에 대한 개요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의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부하가 변동이 됐을 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간 부하가 변동됐을 때 뭐로 제어를 하느냐 바로 부하의 자기 제어성으로 제어를 하느냐 아니면 조속히 제어를 하느냐 자동주파수 제어를 하느냐 경제부하 배분을 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25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미소 변동분 수초에서 수분까지 그 수분에서 10수분까지가 단주기 10수분 이상이 장주기 그래서 그림이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D, C, B, A 저는 이제 부조작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변동 주기가 된다 이거죠.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 얘는 전력량이 되겠죠. 부하 변동량. 부하 변동. 얘 시간이 이제 10초 2에서 3분, 10분. 그렇게 나눠서 이 변동 부분을, 여기를 이제 미소 변동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만 미소 변동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그래서 여기다 미소 변동, 여기가 단주기, 여기가 장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 넣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전 조정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부조작용 해가지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히 제어, 자동 주파수 제어, 경제 부하 배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림 전체를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252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뉴에 보시면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 20초 정도까지의 극히 짧은 주기를 담당한다. 수분 정도의 것은 조속히 풀이 운전하는 발전기의 조속히 특성을 적당히 잡아주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수분에서 10수분까지의 부하 변동은 부하 주파수 제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전기 출력 변화를 인해서 조정한다. 그 밑에 또 경제 부하 배분에 대한 ELD 부분, 발전소 간의 경제적인 부하 배분까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히 제어, 자동 주파수 제어, 경제 부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지금 말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급전 조정, 이제 A는 보통 급전 조정이라고 한다. 지금 써놨죠? 이렇게. 요거는 보조 조정이라고 한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 조금 더 추가를 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냥. CD의 부분 변동에 대해서는 조속기 풀이 운전에 의해서, 그리고 계통의 자기 제어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5-23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는 조속기 풀이 운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니까 조속기가 풀이 운전을 못하고, 여기서는 ELD에서 경제부하 배분을 한다는 얘기고, 조속기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요만큼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속기 풀이 운전으로 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조속기 풀이 운전을 요만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속기 풀이 운전으로 운전을 하지만은 그 변동폭을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 부분은 ELD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속기 AFC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여기는 조속기 풀이 운전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요거는 그걸 넘었을 때는 ELD에서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FC하고 ELD가 같이 가다가 여기는 AFC가 응동을 못하니까 지금 ELD만 시그널을 하고 여기서는 또 AFC하고 ELD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니까 5-7 자동 주파수 제어 AFC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LFC가 있고 AFC가 있습니다. LFC는 이제 부하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로드 프리퀀시 컨트롤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단기 계통, 다기 계통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파수를 규정값에 유지하도록 발전기의 출력을 조속기 모터 또는 부하 제한형 모터에 의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자동화한 것이 자동 주파수 제어이다. 그래서 단주기 계통 같은 건 LFC라고 해야 하고, 요거는 여러 가지 계통들이 묶여 있는 계통, 1기 계통 이상을 이제 AFC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에서는 이 부하 변동에 대한 것, 6장에서 아니고 여기까지 저기를 해야 되겠네.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이제 델타 F는 보시면 마이너스 K분의 델타 L 이렇게 나와있죠? 아까 K에 대한 것들을 거꾸로 쓴 겁니다. 지금 K는 뭐라고요? 델타 P G분의 델타 F가 있던 거. K가 델타 L분의 델타 F가 있던 거. 이런 것들 지금 반대로 올린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올리니까 K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됐던 거를 부하에 따라서 플러스를 붙이거나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또 계통정수 나오죠, 특성정수. 퍼센트 메가와트분의 0.1Hz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1Hz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특성정수를 이제 잘 보고 거기에 단위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5-10 같은 건 25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 정수 계통이 있고 B 계통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발전기만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선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계통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 발전기가 있는 A 지점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서울이다, 여기는 수원이다. 그럼 여기 발전기들이 있고 여기 발전기가 있을 텐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발전소가 하나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이쪽에 발전기가 지금 아까처럼 주파수 조정을 하겠죠. 속도 조정률에 해가지고 얘가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락선으로 전력을 공급해줬다. 그럼 얘는 얼마나 탈락하고 얘는 얼마나 증가돼서 얼마만큼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계통으로 본 거다 이거죠. 아까는 그냥 발전기 하나하나로 봤다 보면은 요는 요기 계통을 해서 연락선에 대한 전력 조류까지도 계산하는 부분을 지금 계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때 이제 계통정수 부분을 A의 계통에 대한 계통정수, 부하변동 계통정수, 여기에 대한 계통정수를 가지고 연락선에서 얼마만큼의 전력조류가 발생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파수 제어 방식.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주파수 제어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외우는 방법, 주연방. 주파수 제어. 정의 F입니다. 플랫.
정, 연락선, 전력, 제어, 플랫, 정이니까. 그 다음에 연락선 전력이 여기 가서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주연바만 저는 외웠습니다. 주연바. 그 앞에 정자 붙이고 주파수고 연락선 전력이고 연락선 전력 다시 나온 다음에 바이어스 제어 넣으면 된다. F. 얘를 그래서 FFC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FTC라고 얘기하고 얘는 TBC라고 얘기한다. 그 원어에 대해서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정주파수 제어는 뭐냐면 주파수를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기계통,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독계통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그러니까 전 계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주파수를 지금 60Hz를 다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60Hz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발전기들이 동기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독계통에서. 우리나라는 단독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FFC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파수만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주파수가 규정값보다 높으면 조정용 발전소의 출력을 감소시키고 규정값보다 낮으면 출력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FFC 채택하고 있다. 그럼 지역적인 요구량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지역적으로 얼마만큼의 부하량이 필요한지. 그럼 부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통정수는 K 마이너스 값으로 왜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쓴다고 했고 이 개통정수에다가 주파수만을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락선 제어 쪽에서는 P 값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이니까. 얘는 주파수를 보기 위해서 델타 F에 관련된 부분을 개통정수하고 같이 봤지만은 연락선 전력대에서는 바로 P 값을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요구량이 아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K에 델타 F였지만 얘는 그냥 델타 P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구량이.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같은 경우는 조류를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락선 제어에서는 주파수와는 관계없이 연락선 전력만을 제어한다. 중간에 2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주파수 및 연계선 저류를 동시에 제어하는 게 바로 TBC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256페이지 보시면은 부하가 증가할 경우 발전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는 저하하고 A계통으로 연락선 저류는 증가한다. 이거죠. 여기서 A계통이 있고 B계통이 있는데 보시면은 A계통의 부하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발전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전력이 증가돼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도 똑같이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난 만큼 얘가 발전을 더 해줘야 되는데 발전량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지금 빌려다 쓴다 이거죠. 전기를.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주파수는 또 상승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7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X축, Y축을 어디로 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A단계, 얘는 B단계. 해가지고 A계통 쪽에서 부하가 감소할 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조류는 어떻게 되는지, 연락선 조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주파수가 상승할 거고, 여기는 주파수가 하강을 할 겁니다. 왜냐면 주파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본 건다는 거죠. 그걸 여기에 대한 계통 특성, A계통, B계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A계통에 대한 부하가 감소를 할 때는 주파수는 상승하겠죠. 하지만 조류는 어디로 간다? A에서 B 쪽으로 간다. 이거는 또 B에서 A로 간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하가 감소하면은 주파수는 상승을 하는데 그때는 조류는 이쪽으로 간다. 방향성만 넣은 겁니다. 이쪽으로 갔느냐, 이쪽으로 갔느냐.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갔느냐, 이쪽으로 갔느냐. 이거를 그냥 여기다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요. 요거는 그냥 주파수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25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기 계통 내에서 일어난 부하 변동은 자기 계통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건 이제, 자기 계통에 있는 부분을 발전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다른 데서 또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파수 조종량 등이 그 속도 조종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그래서 페이지 2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주파수 변화량의 계통 정수를 곱한 것은 연락선 조류의 변화량에 가산하면 자기 계통 내에서 일어난 부하 변동량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5-10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도 지금까지 계산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0번, 11번 등 같은 건 풀어드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0하고 동일한 문제가 옛날에 25점짜리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단 4줄, 5줄이면 풉니다. 그럼 25점짜리를 한 페이지가 21줄인데 그 중에 반도 못 채우고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림을 좀 더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설명을 좀 더 써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충분히, 쉽게 이게 내용을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전력계통, 예제 5-10번. 두 개의 전력계통이 연락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A계통에서 마이너스 350MW가 발생됐다. B계통이 있고 A계통의 계통정수 나왔죠? 40MW에 0.1Hz 얘는 80MW에 0.1Hz 얘가 탈락이 됐는데 얘가 40MW 뜨니까 얘가 발전하는 양보다 얘가 발전하는 양 2배니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체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얘가 발전량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뭔가 공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탈락 전에 연락선 전력은 0이었다. 그러면 자기 계통에서 처리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발전해서 쓰고 자기네가 발전해서 쓰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만큼 탈락하다 보니까 얘가 그걸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옆에서 얘가 더 센 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안 보내지고 싶어도 얘가 지금 땡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으로 유효 전력은 위상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평상시 때는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생기는지 이 350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한 100 정도가 됐다. 그러면 얘가 한 200 정도. 그러니까 350이니까 얘가 한 120 정도가 되면 한 얘가 230 정도 되면은 2배의 비율이 되겠죠. 얘가 40이고 얘가 80이니까.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3을 나누면은, 그러니까 120, 한 230 정도 되면은 합이 350을 커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만큼 증가를 할 거고, 얘는 그만큼 증가해서 이쪽으로 그 정도 흘러갈 거라는 걸 대략,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될 거라고 유추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개통 특성 점수. 항상 개통 특성 점수를 딱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개통 특성 점수는 K는 KA 플러스 KB죠.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발전기가 병렬 운전해가지고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발전기 있고 여기 발전기 있으면은 여기 부하가 얼마큼 탈락됐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부하지만 여기 있는 부하가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공급하던 부분에 대한 개통 특성 점수에서 350만큼의 필요한 부분을 얘가 얼마가 공급할 것이냐 봤던 거하고 똑같은데 그게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요 자체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만. 그럼 요걸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분배를 해주면 될 겁니다. KA가 지금 40이었죠. 얘는 또 80이었죠. 그럼 이거는 120에 메가와트포 0.1Hz만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주파수 변동률을 또 계산해야죠. 아까처럼.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는데, 지금 350이 탈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게 350이
탈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50이 탈락됐을 때 이 주파수 변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은 나머지 각각의 발전기의 변동률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파수 부분 2번 주파수 변화량.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형식대로 가는 겁니다. 단지 이제 주파수가 있었을 때는 바로 발전기 출력 변화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발전기 출력 변화분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에서 발전기 출력 변화분은 여기서 계산할 거라는 얘기죠. 출력 변화분. 발전기 출력 변화분을 계산하려면은 델타 P는 마이너스 K의 델타 F니까 K 값은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120은. 근데 이 델타 F가 없으니까 이 델타 F를 여기서 이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 델타 F는 어떻게 구했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수식을 잘못 썼다고 했는데, 델타 F는 여기서 델타 F를 구하면 마이너스 K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P분의 마이너스 K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이걸 곱하다 보니까 아까 틀렸었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 알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같이 응동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딱 정해놓고 쓰시라는 얘기죠. 개통 특성 정수가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 발전기 출력 변화분을 나오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없으니까 여기서 주파수 변화량을 계산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요 K 값을 여기서 또 쓰면 되니까. 요 P는 뭐죠? 얼마가 탈락됐습니까? 350이 없어졌으니까 이 P 값은 여기서 주어진다는 얘기죠. 주파수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게 주어졌으니까 요게 계산이 된다. 요것도 지금 주어졌죠? 어떻게? 각각 40하고 80. 이 전체 된 게 120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요게 생겼으니까 요거 나오겠죠? 기울기니까.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50에 얼마가 간다고요? 120이. 그럼 요게 된 델타 F 부분은 마이너스 2.917인데 단위가 0.1Hz 단위였죠. 그럼 어떻게 되죠? 헤르츠로 하려면 마이너스 0.2917 헤르츠가 되겠죠. 주파수 변동량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파수 변동량은 발전기 PA, PB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쪽에 40MHz였고 이쪽에 80MHz 쪽이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요만큼의 주파수 변동량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서 정해졌고, 요 주파수 변동량은 집어넣고 요게 4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40 kW에다 얼마라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917 하게 되면은 얘가 117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단위는 메가와트 포 0.1Hz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왜? 요 개통정수도 0.1Hz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여러분들이 0.1Hz를 Hz로 고쳐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나중에 다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0.1Hz니까 그거대로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K의 델타 F인데 K가 얼마라고요? 80이라고 그랬죠. 델타 F 또 정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80 곱하기 마이너스 2.917 하면은 얘가 233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350이 나오나요? 아까 대수적으로 제가 350을 얘가 40이고 얘가 80이니까 1, 2, 3 하니까 얘가 1, 얘가 2 정도 비율로 나눠서 할 것이다. 거의 얘가 120, 230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차피 분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5-11 같은 경우는 부하가 탈락됐을 때 이제 주파수가 증가되죠.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똑같이 여기서도 이런 순서대로 개통 특성 정수를 구하고 주파수 변화량을 구하고 그다음 부하에 대한 발전기 출력 변화분이 있듯이 여기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1 양계통에 연계 운전을 하는데 A계통 여기서 256이 탈락됐다. 똑같이 마이너스 256 메가와트.
쓴다는 얘기죠. B계통이 있는데 AB 양계통 용량은 2만. 책에 200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틀렸습니다. 2만이고 얘가 8000 메가와트. 왜 밑에 보시면 KA가 2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KA는 뭐 1.4 해가지고 2만 해가지고 곱해서 2800 메가와트가 나왔는데 그 2800 메가와트가 나오려면 얘가 2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문제 부분이 오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얘가 8000이고 여기에 대한 1.4 얘는 0.85 이게 뭐라고요? 개통 특성 정수가. 이건 전체 용량이고 얘는 개통 특성 정수고요. 전체 용량이 왜 필요하냐? 나중에 또 계산을 하실 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필요했던 부분이 개통 특성 정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던 거고요. 뭐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개통 특성 정수 KA를 구하면은 KA가 어떻게 되죠? P 델타 F였죠. 지금까지는 개통 특성 정수를 그냥 주니까 그냥 개했었는데 또 이게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요때 여기 부분에 대한 거. 여기 속도 조정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F 60Hz고 요거 이게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다 주어졌으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100 곱하기 2만 곱하기 1.4 곱하기 60 하면 그 개통 특성 정수가 나오는데 그게 2800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단위들이죠. 책에 있는 건 단위니까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2800의 헤르츠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주어진 건 어떻게 했죠? 퍼센트로 주어졌죠. 퍼센트 메가와트에다가 이게 2만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또 1.4만큼 해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델타 F 속도 조정률은 여기 안 나왔네. 속도 조정률이 안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네. 요 2만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KA는 보면은 1.4 이걸 뭐 쓸 필요가 없네. 죄송합니다. 이걸 쓸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속도 조정률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주어진 개통 특성 정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변환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4의 퍼센트 0.1Hz니까 퍼센트 메가와트인데 이 퍼센트가 어디에 대한 2만에 대한 퍼센트죠. 2만에 대한 1.4%라니까 2만에 대해서 1.4%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2만 곱하기 1.4%인데 그거를 이제 0.1Hz일 때는 10분의 1로 또 나눠줘야죠. 곱하기 0.1Hz로 하고 그 다음에 또 100분의 1로 또 나눠줘야죠. 헤르츠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100p 했던 것처럼 100PA가 있었고 10PA가 있었죠. 얘는 0.1Hz였고 얘는 헤르츠였을 때 헤르츠 단위로 바꿔줘야 해서 이런 수치들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나온 게 2800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성정수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다 써야 될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KA하고 KB를 합하면은 348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게 2800이 나왔고 요거하고 요걸로 계산한 게 지금 68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은 첫 번째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개통 특성정수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K 값은 KA하고 KB로 나눠진데 KA 값은 아까처럼 이걸 이용해서 변환만 해주면 단위별로 변환만 해주면 되니까 2800이 나왔고 얘는 680이 나왔으니까 그걸 합하면은 348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메가와트 퍼 어떤 특성정수다? 여기서는 헤르츠다. 중요한 건 단위를 딱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기 출력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출력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변화량이 주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파수 변화량은 없으니까 주파수 변화량 델타 F를 구하는데 델타 F는 마이너스 델타 P분의 K라는 얘기죠. 이 K 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 값 쓰면 되고 델타 P는 얼마가 탈락됐죠? 그렇죠? 256이 탈락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56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붙였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됐겠죠. 거기다 이게 3480을 밑에다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얘가 주파수 변화량이 0.07356Hz가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도 Hz였고 얘는 메가와트니까. 얘가 메가와트고 얘가 메가와트 퍼 Hz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와트 삭제되고 Hz가 위로 올라가니까 얘가 Hz가 되겠죠, 그냥.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기 출력 변화량. 여기는 이제 부하 부분이니까, 뭐, K 델타 F에서 이 부분이, K 부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하 부분이니까. 이거 빼고, 넣으면은, K 값이 어디였죠? 3480이었죠. 거기다 주파수 변화량 0.07356이 있었죠. 요걸 곱하면은, 그걸 곱하면은,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은, 값은 50.02 메가와트다 이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아까 보시면은 제가 문제에서 설명을 좀 빼먹었었는데 B에서 A로 150 메가와트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256만큼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만큼의 어떤 부분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급되는 부분은 요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더해지면은 그게 50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떨어진 만큼 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델타 필티는 탈락전으로 하게 되면은 150에서 요거만큼을 50.2를 빼줍니다. 50.02를 빼주게 되면은 얘가 99.98만큼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150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게 떨어진 만큼 그 전에서 지금 150을 공급했었는데 이만큼을 지금 덜 공급을 해줘도 되니까 이 50.02만큼을 덜 공급해줘도 되니까 실제로 가는 것들은 99.98만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면 이 부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150만큼을 더 공급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의 부하 그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만큼을 얘가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얘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256이 떨어졌지만 256에 대해서 얘가 그 전에 150을 공급을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얘가 256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이 150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 자체에서 또 발전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줘야 되는데 50.02만큼을 자기가 이제 덜 분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99.98만 공급해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얘가 발전을 더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2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제어 방식의 적용. 그러니까 26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FFC, FTC, TBC에 대한 협조 제어 방식이 4가지로 나눠진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5장에 관련된 PF 컨트롤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셨던 그 4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답안지를 쓰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던 답안지들을 한번 보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FC만 물어봤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AGC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5-8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QV 컨트롤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뭐라고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건 QV 컨트롤. PF 컨트롤에서는 나올 때 AFC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어 방식이 뭐냐? FFC, FTC, TBC가 있다. 그럼 제어 방식을 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ELD하고 AFC를 합한 게 뭐라고요? AGC다. AGC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느냐? 직병, 재병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PF에는 AFC가 있고 거기서는 FFC, FTC, TBC가 있고 AFC하고 ELD 협조 제어하는 걸 AGC라고 하는데 그거는 직병, 재병 해가지고 나와 있다. 근데 QV 쪽에서는 제어하는 방식을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있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이제 설명해주면 된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시면 나중에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걸 딱 나눠서 지금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어디? AFC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이걸 이제 조합하는 아까는 이제 각각의 제어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제어 방식을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요거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지금 AFC하고 ELD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병, 재병을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얘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네 가지 조합을 한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을 4개를 그린다. 근데 FFC, FTC, TBC를 어떻게 조합하냐? FFC를 넣고 여기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PF 컨트롤에서 얘는 F고 여기는 P입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계산을 하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시니까. 여기도 F고 P입니다. 요것도 F고 P고 요것도 F고 P고 그러면 FFC는 요거죠? 요것도 FFC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FFC하고 FTC가 했을 때, 요게 FTC죠. FTC가 했을 때, 요거는 FFC고, 이렇게. 요거는 FFC하고 TBC. 이렇게 TBC. 그러면 또, 요쪽에 하나 또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2개 나왔으니까, 하나 나오고 얘 나왔으니까, 얘 나오고 또 얘 나오겠죠, 이렇게. 예? 요거는 FFC고, TBC고, 요거는 TBC하고 TBC가 나오죠. TBC 더하기 TBC. 요거는 FTC 더하기 TBC. 이게 4가지 조합이 나온다. 이거를 책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FFC가 뭔지, FTC가 뭔지, TBC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4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우는 부분은 주연바 해가지고 외웠죠. 주파수 제어, 연락선, 전력 제어인데, 정연락선 전력 제어. 얘는 바이어스 제어인데,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단독계통이기 때문에 FFC만을 주로 해서 쓴다. 근데 어떻게 쓴다? 우리나라는 FFC를 쓰다가 이 TBC를 같이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TBC, TBC 방식은 각 회사가 자기 계통의 부하 변동량을 제어하게 되어,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다, 요게. TBC, TBC가. 합리적인 제어 방식인데,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큰 계통을 FFC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FFC로 해가지고 쓰고 있고, 나머지를 TBC로 제어하는 부분을 많이 쓴다. 요 2번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림도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FFC가 큰 게 하나 있고요.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은 TBC, 이런 부분은 TBC, 이런 부분은 TBC로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상에서 이게 면적이 가장 큰 부분을 FFC로 제어하면서 주변에서 TBC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어하는 거로 보완을 한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TBC로 이렇게 제어하는 거고요. 여기는 FFC로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계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 면적이 가장 큰 부분이 FFC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5-8 주파수 제어와 경제 배분과 협조. 여기죠. 5-8은 AFC하고 ELD. 지금 AFC까지 배웠다 그러면 이제 경제 부하 배분을 AFC하고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AGC라고 얘기한다. 여기 보시면은 AFC는 어떤 데 하죠?
단주기, ELD는 장주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AFC 대상 부하 변동 가운데 비교적 단주기 성분은 응동이 빠른 수력에 배분하고 화력에서는 그 나머지 성분을 부담시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ELD는 장주기 변동분을 제어하기 때문에 AFC와 ELD 협조 제어 방식에서는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한다. 그 그림이 바로 직병, 재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직렬 배분, 배분을 하는데 병렬 배분, 재배분. 근데 재배분을 하는데 어떻게 또 재배분을 한다? 병렬 재배분. 어렵지가 않죠. 직병, 재병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직병, 재병.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지 쓰니까 먼저 이렇게 키워드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렬 배분을 할 때 중요한 건 발전소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 전력계통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를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직렬 배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먼저 AFC하고 ELD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AFC하고 ELD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ELD가 제어하는 게 뭡니까? ELD가 발전소를 제어하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여기 있다 이거죠. 발전소에서 뭘 제어한다? 전력계통. 전력계통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AFC가 한다. 이거죠. 발전소 위치가 여기 있다. 발전소 위치가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발전소를 가지고 보시자는 얘기죠. 왜? 우리는 발송 배전이니까 발전소를 항상 기본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발전소가 밑에 있다. 나중에 이제 화력 쪽에 가시면 토핑 사이클, 보토밍 사이클에서도 어떤 열이 위냐 전기가 위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도 기준을 딱 정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요게 이제 직렬 배분이고 병렬 배분은 AFC하고 ELD가 병렬로 돼 있다. 이렇게 병렬로 간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다? 발전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전력계통으로 가서 연결이 된다. 이게 병렬이잖아요. 이게 병렬 배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배분을 하니까 발전소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재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발전소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발전기로. 그리고 AFC, ELD를 이렇게 집어넣고, 예를 들어, 전력계통을 맨 밑에다 집어넣고. 왜냐면 발전기는 그 다음에 전력계통으로 가야 되니까. 전력계통에서 나간 부분이 AFC로 가고 AFC에서 발전기로 가는데 발전기 시그널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ELD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게 재배분이다. 다시 배분을 한 번 더 했다. 근데 이제 병렬 재배분은 병렬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재배분하고 병렬 재배분에서는 여기 부분에 대한 그림을 발전소가 이쪽에 있고 여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AFC하고 ELD가 직렬로 연결됐느냐 병렬로 연결됐느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재배분만 하느냐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65페이지 보시면 직렬형 배분 방식, 지역 요구량 AR에 대해서 ELD 장치에서는 발전소별의 제어 신호를 발생해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거는 거의 채택하지 않는다. 왜? 바로 연결되면 이제 손실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요걸 제어하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병렬형 배분 방식 이상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다 줄쳐서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시작해서 지금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6장의 개요 정도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